안녕하세요. PSM 전문 강사 이미혜입니다. 자, 이번 차수에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 평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안전작업 허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해서요. 고용노동부도 이 세 가지 중점적으로 본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 잘 보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 부분입니다. 여러분, 위험성 평가는 공정위험성 평가와 작업위험성 평가 구분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위험성 평가입니다. 자, 공정위험성 평가의 서류상 미비, 그 다음에 수동적인 태도, 기법 활용 미비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상입니다. 사업장 현황, 설비 특성, 인력 구성과 맞지 않는 평가 절차서, 법령 고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다. 위험성 평가 지침 내용이 부적절하더라. 위험성 평가 팀원 구성 등 고시사항이 미반영됐더라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사업장 현황, 설비 특성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그러니까 즉 고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고시에서는 공정위험성 평가를 복잡한 설비에 쓸 수 있는 공정위험성 평가와 비교적 간단한 공정에서 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공정위험성 평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공정에다가 아니면은 간단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구성에 관련돼서 이 공정위험성 평가는 아주 기술적 평가 방법이라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적어도 연차가 있고 이 설비에 관련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 고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더라 라고 했는데 일단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이 내용은 법령으로서 아주 훌륭한데 공정위험성 평가 중심이 아니라 원래 작업위험성 평가 중심이었어요. 작업위험성 평가 중심에다가 기존에 있던 공정위험성 평가에 있는 내용을 넣었다 보니까 되게 좀 러프하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살을 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살을 안 붙이면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 지침 내용 부족성에는 위험성 평가 팀원 구성 등 고시사항 미반영되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위험성 평가,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는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러한 고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 인력에 관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으시면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동적 태도. 자, 기존 위험성 평가의 재검토, 재실시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4년 의무로 재검토 수준의 평가를 실시한다. 자, 그다음에 외부 컨설팅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비판의식 없는 무조건 수용을 한다. 그랬더니 그 결과 당해 사업장에 해당 없음으로 처리가 다수 되는 게 많더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빈도 강도 부적절한 정성평가로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성향이 있다. 예를 들면 유사설비의 빈도 강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관되지 않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공정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4년마다 여러분 재검토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4년마다 하는 거는 정확히 준수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기존 위험성 평가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공정사고, 그러니까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또는 예를 들면 화재 폭발 누출이 발생할 뻔한 설비에 관련되는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공정 트러블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그러한 사고를 여기다가 넣어서 유해 위험 요인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컨설팅 업체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뭐 방법이긴 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리딩할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면 외부 컨설팅을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자, 이 제도 자체가 아주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전문가가 없어서 외부 컨설팅 업체를 계속 쓰는 거야?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배경이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정위험성 평가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고 우리 힘으로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컨설팅 업체보다는 우리 좀 수준으로 하고, 만약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하더라도 비판의식 있게, 예를 들면 설비 개선이 필요한 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한 다음에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도 강도 부적절한 정성평가, 이거는 정말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현재 안전에 관련되는 조치들을 많이 넣으면은 일단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강도를 줄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강도를 줄이는 건요, 처음부터 공장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 돼요. 위험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이것거리를 아주 멀게 하거나 아예 밀폐 구조로 하거나 아니면 운전 조건들, 온도, 압력, 유량, 레벨 등을 되게 한 뭐 낮은 아니면 적정한 수준으로 했었을 때 이때만 강도를 줄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평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법 활용 미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아주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공정위험성 평가, 특히 해접할 때 변수, 파라미터에 따른 가이드 워드가 누락됐더라. 예를 들면 플로어 리버스, 그러니까 역류하는, 유체가 역류하는 거에 대한 검토가 미실시되었더라. 역류가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유기재, 즉 체크 밸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유를 넣어야 되는데 이런 사유 없이 누락됐더라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여러분의 위험성 평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가이드 워드에 대한 것들을 잘 넣어야 돼요. 자, 특히 여러분 플로어는 온도나 압력의 경우에는 상승했거나 하강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다 나오는데, 특히 플로어의 경우에는 아주 변수가 많습니다. 뭐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됐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차단됐거나 아니면은 여기와 나와 있는 것처럼 역류되었거나 라고 해서 봐야 될 변수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플로어에 대한 것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이제 뭐 안 나온다.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이드 워드, 그러니까 즉 이제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유도 가급적이면 도면에 나타나 있는 설비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정위험성 평가 해접할 때 검토 구간, 특히 노드 설정 누락 등 부적정한 내용들이 많더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노드라고 하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을 설정할 때 그 검토하는 구간들을 말하는데, 한 도면에 노드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되게 복잡한 설비의 경우는 노드가 되게 이렇게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를 끊는 것들이 되게 경험치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노드에 대한 설정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체의 특성이나 운전 조건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칙을 가지고 노드를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작업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위험성 평가는요, 예를 들면 작업 위험성 평가도 서류상 미비, 수동적 태도, 기법 오류, 사후 관리 등으로 4개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서류상 미비, 작업 위험성 평가 JSA 별도 지침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적절하다. 일단 위험성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규모가 좀 큰 사업장, 특히 PSM 대상 사업장은 예를 들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경기도 있는 뭐 인천에 뭐 경기도에 있는 공장, 인천에 있는 공장, 무슨 포항에 있는 공장,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혹은 규정을 딱 만들며 또 그 각각의 사업장에 자, 우리는 공정 위험성 평가는 이렇게, 작업 위험성 평가는 이렇게,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이렇게라고 해서 그 각각의 위험성 평가마다 절차서를 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뭐 다른 사업장의 자체 감사를 가면은 그냥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공정 위험성 평가, 작업 위험성 평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신 다음에 우리 규모에 맞게 절차서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 태도는 자,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작업 파악이 좀 미흡하더라. 대표적인 예로 입출하 작업에 대한 작업 위험성 평가가 미실시되더라. 비정기 그러니까 작업 허가 대상 작업에 대해서 작업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더라. 적절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설비를 오퍼레이팅하는 운전 작업이 있고요. 정비 유지 보수를 하는 이러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비를 오퍼레이팅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운전 작업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1년마다 여러분께서 재검토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정비 유지 보수 작업은 예를 들면 이게 매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정기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계, 기구, 설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비, 유지, 보수할 때 이럴 때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 수시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업이 이제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입출하 작업 한번 볼게요. 입출하 작업에 작업 위험성 평가 밀시가 있다.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그러니까 우리의 협력사가 들어와서 작업을 해요. 이때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주인이 주관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 화학물질을 들고 오는 외부 인사가 본인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역할과 책임이 모호할 때 이렇게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준은 뭐냐면요. 자, 우리 법령에서도 명확하고 있어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고시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장,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중심이에요. 그래서 설비 주인이 모든 위험성 평가를 여러분 총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협력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우리 협력사가 참여해서 내가 이렇게 주입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위험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유해 위험을 파악하거나 개선 조치가 적합한지를 볼 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입출하 작업,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그 장소의 주인, 사업주가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얘기했던 비정기 작업, 안전작업 허가 대상, 그러니까 비정기 작업, 아까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요럴 때 작업 허가서를 끊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작업 허가서를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미숙련 비전문 분야의 현장 근로자가 참여한다. 기본적으로 이 작업 위험성 평가는요, 그 작업을 이행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즉 작업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 위험성 평가는 전문가가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위험성 평가는 그 작업을 이행하는 사람이 참여한다라고 이해하세요. 자, 기법 오류. 작업 위험성 평가 방법이 일관되지 않고 JSA와 체크리스트 기법이 혼재되어 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체크리스트 기법은 대표적인 공정 위험성 평가의 체크리스트 기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변경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작업을 할 때도 작업용 체크리스트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공정 위험성 평가에 있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위험성 평가와 공정 위험성 평가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정 위험성 평가의 체크리스트는 바로 뭐냐면
아까 뭐 그 안전에 관련된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학적 뭐 대책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공정 위험성 평가를 얘기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설비 특성에 맞지 않는 클래스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공정 위험성 평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잡이나 KPSR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클래스는 뭐냐? 얘는 대표적으로 코리아 리스크 어세스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업 위험성 평가를, 그러니까 인터넷 웹상으로 구현해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는 작업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후 관리. 개선 완료 시기를 장기간 설정하면 위험 요인의 방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다 가급적이면 작업 위험성 평가는 1년 안짝에서 해결하면 되고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는 만큼 그냥 6개월 안에는 모두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 경과에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을 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지적사항 볼게요. 변경관리. 자, 설비에 관련돼서 3등급은 무조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만약에 3등급이어도 만약에 위험성 평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변경관리 시 공정위험성 평가만 실시하고 안전작업 확보를 위한 작업위험성 평가를 미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설비가 바뀌어서 운전 절차서가 변경돼야 된다라고 하면 작업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이 미흡하다. 옛날에 있는 거 그대로 쓰더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설비가 변경되면 유해 위험 요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한번 봐주셔야 합니다. 자, 기타 사항. 사고 사례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행 시트에 적절히 포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고 사례는 어디다 반영하냐? 유해 위험 요인에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 위험성 평가의 5단계 중에서 2단계 유해 위험 요인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 공장이 여러 개 사업장은 물질별, 단위 공장별 사고 피해 분석을, 그러니까 CA라고 하는 공정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미행됐다라고 했는데, 일단 단위 공장, 그러니까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쪼갰어요. 그러면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A 공정, B 공정, C 공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정을 나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화재 폭발 누출에 관련되는 피해 영향 범위를 계산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화학물질,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 대안의 시나리오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CA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작업 허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작업 허가는요, 일반 사항과 서식 그리고 각각의 고위험 작업에 관련되는 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반 사항으로는 법령 고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업장 현황과 맞지 않는 지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안전작업 허가에 관련되는 별도의 고시는 없어요. 여기 있는 안전작업 허가에 관련되는 고시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데, 요 순서 그대로 했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작업허가서 발행 대상 위험작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 담당자조차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라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 안전작업 허가에 관련돼서 여태까지 지적이나 과태료 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업데이트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든 사람도 이행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데, 특히 이게 작업허가서 발행 대상이 고위험 작업이라고 하니까, 그럼 고위험의 기준이 뭐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이 위험 작업에 관련되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허가서를 발행, 특히 검토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 특히 안전에 관련돼서 역할과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에다 반영해라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서식 부분 볼게요. 작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조치 확인란에 대다수를 체크한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체크하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식란에 서식에 확인란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지 않고 발행하더라. 요거는 왜 주로 많이 발생하면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양식을 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내용은 우리 회사의 서식에 잘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PSM 대상이 아닌 공정의 작업과 혼재해서 보관해서 재확인이 어렵다. 자, 일단은 우리 안전작업 허가는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사업장의 모든 작업에 다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만은 좀 분리해서 재검토할 때 수월하게 해라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작업 위험성 평가가 없는 경우에 허가서가 승인되지 않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 위험성 평가는요, 안전작업 허가서와 절차서를 업데이트하는 백업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서에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넣어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위험 작업의 공통사항으로는 휴일 작업이나 연장 작업 시 허가자, 승인자의 대결 여부를 허가서에 명확하게 표시를 좀 해라. 누가 만약에 작업이 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사인할 건데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된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현장 가시면은 현장을 보니까 자체 감사할 때도 이 내용 되게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맹판 설치 전기 차단의 이행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별지로 보관해야 하나 미이행된다. 여러분 요거 요즘에 꼭 안전작업 허가서에 자, P&ID, 맹판 설치한 P&ID 전기 차단에 관련되는 문서 같이 꼭 넣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화기 작업 볼게요. 화재 감신의 배치 여부를 알 수 없는 허가서가 많더라. 요거 보통 우리 코샤 가이드에는 운전요원 입회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운전요원과 화재 감시는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화재 감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요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꼭 화재 감신 배치 여부가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자, 야외 작업은 인화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 인화성 가스 중에서도 공기보다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트 부분이나 이런 경우에 체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야외에서도 측정을 해야 된다. 자, 별도의 공무실 샵에서 화기 작업을 완료하고 설비는 단순 조립만 하는 경우에 자, 화기 작업 허가서로 안전수칙 준수를 서로 안전수칙 준수 이행 관리가 필요하다. 요거는 약간 보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샵은 이미 정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설계가 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이때에도 안전작업 허가서를 끊지 않으려면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전작업 허가서를 끊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여러분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끊지 않아도 되는 작업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외국계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허가서를 반드시 끊어야 되는 작업과 허가서를 끊지 않아도 되는 작업을 좀 구분해서 기입하면 좋을 것 같다 봅니다. 자, 점화원 발생 설비 글라인더를 사용함에도 여러분 미발행 경우 화기작업 안전작업 허가서를 미발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글라인더 대표적인 여러분 점화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도 반드시 점화원 화기작업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밀폐 작업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밀폐 공간 작업에 관련되는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지적사항이고
고용노동부가 확인했다라고 하면 다 과태료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법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밀폐 공간에서의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해진 사람만 사인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누가 법으로 정해져 있냐? 첫 번째 관리감독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전문기관에 속해 있는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여러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의 사람들은 사인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협력업체 관리감독자가 측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원청에서 꼭 확인을 해주셔라. 이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자, 밀폐공간 작업자의 입출입 관리 기록이 없다더라. 이런 거 문제니까 여러분 이거 꼭 누락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전 작업 볼게요. 정전 작업이 되는 작업을 인지하지 못해서 미발행되는 사례가 많더라. 요거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전 전원 차단 지점, 배전반, 분전반의 표시가 없거나 이행을 알 수 없는 자료가 이행했는지를 알 수 없는 자료가 있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작업 허가서를 할 때는 충분한 자료들을 많이 넣어줘라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사항들은 주요한 과태료 사항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협력업체 관리입니다. 자, 협력업체 안전관리도 특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우리 협력업체 안전관리입니다. 도급업체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 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게 협력업체 안전관리의 목적이다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사항을 충분히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 PSM 공정 관련 수급이 외에 사고 피해 분석 범위에 있는 수급인, 포장하시는 분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PSM 대상 협력업체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비상조치 계획에 비상대응 훈련, 특히 여기에서 여기 수급인의 특히 포장이나 식당에 계시는 우리 근로자들도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화학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은요, 사람을 가려서 상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 영향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관리 대상이다라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협력업체 선정 시에 여러 측면의 평가 중에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라. 자,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인의 선정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에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협력사를 계약해라.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급인, 원청은 정비보수 작업을 수급인, 자, 특히 우리 협력사를 말하는 거죠. 상주, 비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작업 허가 절차 또는 설비 유지 계획에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비상주 협력사, 짧게 일하시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 일단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원청에서 책임집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스파성으로 해서 와서 일하는 모두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목적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협력업체 정비 보수 작업에 관련돼서 특히 작업 위험성 평가 수행 시 현장 작업자가 미참여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꼭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특히 작업 위험성 평가의 경우에는 실수할 수 있는 근로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PSM 이행상태 평가 점검 결과에 대한 여러분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자체 감사를 시행할 때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보신 다음에 자체 감사를 시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